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죠. 조응천 의원과 함께하는 입센조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검찰 수사권 분리분과 법안 처리 문제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일단 좀 그 소감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러니까 남다른 시선으로 아마 분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우선 이거 기본적인 입장 같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법을 디데이 정해놓고 또 공청회나 여론 수렴 없이 이렇게 급하게 또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할지 이런 것도 미세하게 좀 따져보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에 대한 불만, 불안 이런 것들은 여전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합의란 걸 하지 않았습니까? 의원총회에서 추인도 다 받았고요. 국회법을 자세히 보시면은 기한이라든가 안건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제한이 많습니다만은 항상 다만 어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떤 경우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모든 것에 우선한 것이 여야 합의입니다. 그게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이고요. 그래서 저로서도 어쨌든 여야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다만 걱정을 하는 부분이 그 선거사범에 대해서 이해충돌 아니냐. 또 그것도 일정 부분 바로 잡았고 올해 연말까지. 제가 의총에서 나가지고 또 얘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 부분은 또 송치 사건 그 검찰 직접 보안 수사에 대해서 단일성, 동일성이라는 제안이 들어가 가지고 일종의 이제 별건 수사를 허용하느냐 마느냐. 근데 별건 수사는 경찰 송치 사건 가지고 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그렇지. 원래는. 잘못 짚은 건데. 그래서 이것도 제가 참 문제가 있다 여러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요것도 다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지금. 네, 그 처리가 됐죠 어제. 그러니까 수정안에 담겨 있는 수정안이 있는데 수정안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도 사실상 해결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크게 눈에 거슬리는 것들은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위를 부패, 경제, 범죄 중으로 했다가 등으로 이제 다시 원위치 시켰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옛날에 그 의원님이 저희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시행령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씀 그때 하신 적 있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등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다시 시행령에서 이걸 그러니까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등이면. 근데 원래 이제 그 민주당 안은 중이었는데 등으로 바뀐 게 법사위에서 넘어가기 직전에 여야 간의 합의를 문구 조율을 했던 그 결과라면서요, 그게. 이제 그 자정 무렵 그러니까 다 돼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시행령을 통해서 이거를 다시 시행령 통해서 우회해서 직접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줬다 민주당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부패 경제라는 그 카테고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째 이제 그 1년 6개월 뒤에는 부패 경제 범죄까지 포함해서 직접 수사를 완전 폐지한다라는 내용이 부칙에 안 담긴 점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 중재안에 따르면 사개특위를 설치하고 여기서 중수청 설치 방안을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부대 의견에 안 담겼다는 보도가 있어요. 근데 물론 사개특위 설치 같은 경우는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하고 상관없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부대 의견에는 다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안 달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앞으로? 부대 의견 말씀하신 대로 이건 조항에는 못 넣고 담으려면 부대 의견밖에 안 되죠. 없죠. 거기 없어요? 없대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못 봤습니다. 부대 의견이 없다라는 거고 1년 6개월 폐지 부분은 부칙에 담길 수 있는데 빠졌다라는 거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1년 6개월 이후에는 이걸 없앤다. 저 직접 수사권을 아예 폐지한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 수사권의 증발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중수청이 생기면서 이게 없애는 걸로 이렇게 대체가 돼야 되니까. 바로 그 점이죠. 제가 한번 그래서 다시 총괄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자, 그 중수청 설치 방안, 사개특위 설치 방안은 부대 의견이 없으니까 나중에 보니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이래서 이렇게 가정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거기서 실종되어 버린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런 상태에서 1년 6개월 폐지 부칙 조항도 없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전부 다 이 그 허공을 붕 떠버려서 없던 일이 될 수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의총회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중수청 이거 빨리 만들자. 자꾸 독촉하는 게 웃을 수가 있다. 저번에도 여기 저 나와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중수청이란 게 우리가 여당일 때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주도할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칼자루를 우리가 지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린 칼끝이다 이제는. 근데 그거 자꾸 만들자고 독촉하는 게 이게 뭐냐. 예. 그러니까 조금 비틀어 가지고 말씀드리면 예.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뭐가? 저 윤석열 혹은 저 지금 국힘 쪽에서 여러 가지 패를 가지고 지금 이 검찰 특수수사로 하는 것이 나을까 혹은 중수청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한 게 나을까 어느 것이 나을까 초이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지금 보니까 저도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만약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자라는 꼬리표를 떼고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이 됐다고 가정을 지금 민주당에서 그 가정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도 여러 경우의 수를 지금 재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이 성립이 될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입법 여당이니까. 네. 예. 그래서 저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가지고 미온적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중수청이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될 수도 그러니까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경우의 수가 지금 다 열려 있기 때문에 단정은 안 하겠지만 네네네. 그 경우의 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패 경제 범죄는 계속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것으로 계속 가는 것.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경우의 수 중에 하나로 있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뭐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네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찬반을 떠나서 검수완박도 아니고 검찰 정상화도 아닌 거잖아요. 둘 다 아닌 거잖아요. 제가 그냥 말씀드린 2단계 검경 수사권 조정일 뿐이잖아요. 검수 덜박이죠.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민주당 같은 경우 처리 미숙입니까 아니면 고의적인 플레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양쪽이 다 좀 이중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왜냐하면 네. 국민의힘이 저렇게 합의해놓고서 또 하루 만에 번복을 하고 네네네. 또 권성동 대표가 저렇게 당내에서 곤욕을 치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런데 또 법사에 와서 또 심의에 또 합의는 했잖아요. 예. 저게 저 말하자면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시선이 이 검수완박 쪽으로 또 다시 쏠리게 함으로써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청문회가 좀 순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뒷전으로 밀려버렸죠 지금. 그죠? 네. 관심의 뒷전을 밀려버렸죠. 네. 청문회가 굉장히 순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잘 안 보이고 그다음에 공천도 자세히 뜯어보시면 국민의힘 공천도 참 예. 이상합니다. 좀 예, 여러 예. 가지로. 예. 그리고 또 인수위가 이제 절반을 넘어가지고 중반전으로 가는데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 예. 용산 이전 외에는 뭐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아마 역대 인수위 중에는 가장 보따리가 적은 인수위 아닌가 싶은데 네. 이제 목전에 지방선거는 다가왔고 네. 인수위 단계에서 당선인 국정수행 뭐 기대율이랄까 뭐 이게 지금 가장 낮은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한다면 예. 이쪽으로 시선이 쏠리게 해서 민주당을 좀 악마화하는 것이 낫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차원이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지금 이 싸움은 빈술의 싸움인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소리만 요란한 서로 간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반드시 저지하겠다.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살이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저지하죠? 이거 될 5월 3일까지는 아직 그분이 장관이 아니고 후보자인데 예. 어떻게 저지합니까? 예. 네. 본회의장 와가지고 뭐 필리버스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통상의 국무위원 후보자한테 마이크 들이대면
다소 곳이 네. 청문회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만 저희들이 네. 뭐 일상적으로 봐오다가 뭐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하면서 당당하게 준비했다는 듯이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하세요? 예. 불편하다는 게 불쾌하다는 뜻입니까 혹시? 그거보다도 좀 당혹스럽고 네. 이 사람이 지금 뭐 딴 걸 지금 염두에 두고 이런 건가. 딴 거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혹시 5년 후에 어나더 윤석열? 왜 이러지? 그러면 이거는 지극히 그러니까 정치적 그러니까 성격을 그러니까 듬뿍 담은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정치인 뽑지 않겠다고 하더니 가장 정치적인 사람을 갖다 뽑은 거 아닌가. 예.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뭐 저번에 나와가지고 왕장관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왕장관이 아니고 소통령이에요. 예. 심지어는 이번에 국힘에서 이 합의 뒤집은 것도 한동훈의 발언이 촉발시킨 거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뭐 자기는 즐기고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 이게 좋은 일일까요? 글쎄요. 후보자답게 좀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네. 왜 이것은 정치적 성격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보시는 지금 후보자로서 해야 될 거는 예. 국민들 앞에 자기가 예.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 그걸 보여드리는데 전력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예. 예, 현안에 대해 가지고 일일이 끼어들어서 음. 풀스윙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뭔가 복선 내지 야망을 깔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그거 아니면 해석이시네. 저렇게 무리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래요? 네. 근데 벌써부터 시동을 예를 들어서 설령 한동훈 후보자의 그 머릿속에 그런 어떤 야망이 있다고 한번 그냥 치죠. 그럼에도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추미애 장관 혹은 뭐 박범계 장관 네네네. 있을 때도 예. 뭐 추미애 씨라든가 뭐 아니 그건 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랬지만 어쨌든 현직 검사로서는 상당히 튀는 행동을 해왔죠. 예. 그게 이제 일정 부분 자신의 대중적 그 정치적 자본으로 축적이 되어 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대 당에서 그걸 저하고 예. 또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청문회를 앞두고 네. 굳이 그걸 갖다 증폭시키는 이유가 뭘까? 어허. 그거는 자기에 대한 정치적 자본을 더 키우려고 하는 이유밖에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령 어떤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꼈다 하더라도 표면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내놓는 게 아니라 수면 밑에서도 할 수 있을 텐데. 네. 뭐 그런 취지의 지금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에 대한 지지를 더 강고히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지기. 자기 지지층이요? 그러니까 자기들 지지층. 자기들. 예.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구나. 지금 의원님 그 상임위가 국토교통인가요? 네. 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도 지금 나오던데 네. 조금 전에 저희가 법화 유용 의혹 제기된 걸 지금 전해드렸는데 혹시 그 파악하고 계세요? 뉴스상으로 언론상으로 조금 봤습니다. 그래요? 예. 요즘 뭐 비대위 활동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오마카세에서 뭐 했는데 외상을 한 적도 여러 번 있다고 그러고 근데 사회적 격리 기간에 뭐 열 몇 명씩 모였다는 이런 식으로 좀 기재가 되어 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결코 바람직한 행동은 아닌데 그거 자체만으로 뭐 비난을 받아 마땅하나 그 자체만으로 뭐 낙마를 하거나 뭐 그럴 정도의 비중은 아니라고 보여지죠. 그 이제 제기된 의혹의 수준이 성질이 굉장히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부동산 정책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선 때 했던 얘기에서 뭔가 좀 후퇴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계속 나오던데 의원님도 그렇게 파악하고 지금 있어요? 일기 신도시 관련 정책 그게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던데. 그거 뒤집어 가지고 지금 일기 신도시가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이제 TF 팀장이 나와가지고 공약대로 가는데 다만 재정비 개혁을 먼저 세웠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글쎄 뭐 뒤집었다가 또 뒤집고 뭐 빈대떡 같습니다. 계속 뒤집고 있습니다. 빈대떡? 예. 계속 뒤집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요거 확인하고 좀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지금 일정대로라면 이제 그러니까 4월 30날 본회의 다시 소집해서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하고 또 필리버스터하면 좌정 종료하고 5월 3일 날 형사소송법 처리하고 땡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물리적으로 5월 3일 국무회의에서는 처리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시간상? 아니, 그러니까 오전에 5월 3일 날 오전에 하고 오후에 국무회의 열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가는 게 좀 굉장히 부자연스럽긴 그러면 하죠.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아, 근데 가급적 안 하는 게 낫겠죠. 모양새로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전에 본회의 처리, 오후 국무회의 의결 이렇게 지금 잡고 있는 겁니까? 지도부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원내사항인데 네. 어쨌거나 간에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왜 이러냐라고 했던 사람으로서 좀 자연스럽게 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야 합의 때문에 뭐 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저께 뭐 저 봐라 또 저 반대 안 하고 또 찬성하는데라는 뭐 야유는 엄청 들었습니다만 아, 당원들로부터? 저는 뭐 그래도 예. 의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이 예. 문제 조항을 고치는데 제가 노력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수고하십시오. 네, 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